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집중호우 피해 상황 소식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이 피해 상황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이후의 상황을 중대본이 집계를 했는데요. 네. 현재까지 사망자는 41명, 실종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사망자가 경북 19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고요. 실종자는 경북 예천에서 8명, 부산에서 1명입니다. 네.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2011년에 78명을 기록한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고요. 네. 또 침수로 대피한 사람만 해도 전국에서 1만 명을 넘어섰고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이 4,300명입니다. 자, 집계 상황 보면 결국 충청북도, 경북, 경상북도 이 피해가 집중된 모습 같은데 문제는 또 비가 온다고 해요. 지금 네.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밤 사이에는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오늘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일단 충북 지역이 호우특보가 발효돼서 예상 강수량 100 내지 2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가 컸던 경북 북부에도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의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고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예상 강수량의 대부분이 오늘 집중됩니다. 네. 그리고 전남 지역 또 농지 14,000헥타르가 물에 잠긴 전북 지역 이쪽에서도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남해안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80mm까지 내리고 제주 상간은 시간당 100mm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6.8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역대 강수일수 이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일 전후의 소강 상태를 거쳐서 7월 하순까지 네. 이 장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폭우로 인한 열차 불편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코레일이 일반 열차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호우로 인한 궤도 이탈 사고를 복구하는 작업을 마치고 어제 새벽에 노선 운영을 정상화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선로 전반이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운행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부선 일반 철도 특정 구간에서는 선로를 떠받치고 있는 땅이 물에 휩쓸려 유실된 사례도 발견이 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KTX 노선의 경우는 대부분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청량리 안동역 사이의 중앙선 선로 안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을 할 계획이고 또 예. KTX가 운행이 되더라도 서행이 계속되면서 도착 지연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사전에 좀 확인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송 지하차도 피해 상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어제 오후 늦게 또 실종자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어제 오후 8시쯤에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하차도 인근 약 200m 떨어진 농지에서 발견이 됐고요. 실종 신고되었었던 60대 여성 운전자의 신원과 일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오송 지하차도 사상자는 사망자 14명, 부상자 9명, 모두 2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종 신고된 인원 12명이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행히도 배수 작업은 어제 오후에 마무리가 됐고 토사 정리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토사 진흙 같은 것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이 부분이 이제 뭐 배수도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이 빨리 빠지지 않고 또 이 진흙도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종자 수색도 도보를 꼼꼼히 해가면서 샅샅이 또 뒤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겹쳐 있었던 것인데 예. 이 때문에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생각보다 늦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니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국무조정실이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감사를 착수했다 그러고요. 특히 지금 사고 발생 당일 한두 시간 전에 112 신고가 2차례 있었다면서요. 네, 국조실에서 일단 112 신고 같은 경우는 네. 언제 어떤 신고가 있었는지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조실 감찰 과정에서 좀 이르게 가장 먼저 파악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일 그 8월 15일 상황을 보면 8시 40분에 오전에 사고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112 신고를 확인해 보니까 7시 2분 그리고 7시 58분에 아하. 각각 오송읍 주민 긴급 대피 그리고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신고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신고를 받고도 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음흠. 또 경찰, 소방 이런 쪽에 이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뭐 중요한 게 도로 통제 아니겠습니까? 도로 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이 부분이 집중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관련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안전조치 내역 이런 네. 것들은 공문이라든지 또 자체 기록을 통해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 교통통제뿐만 아니라 미호천의 임시제방공사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던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록들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들은 다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 입장이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나 나아가서는 고발,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함께 경찰도 본격적인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네요. 네, 감사를 넘어서는 네. 수사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경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청이 일단 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실종자 수색이 먼저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역시도 교통 통제가 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경위에 대해서 또 보고 체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네. 또 수사 대상은 역시 이번에 홍수 경보를 처음에 발령했었던 금강 홍수 통제소부터 시작해서 충북도청, 또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미호강 제방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단 인근 주민들도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무너진 제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래 자루를 쌓아 올리지 않고 긁어모은 모래로만 막아서 허술했다. 그리고 자루를 하지 않고. 네, 원래 있던 제방을 허물었는데 사실 그 제방의 높이를 감안하면은 이렇게 침수가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또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최대치로 잡아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도 공무원들에게 범죄가 될 적용할 수 수 있다는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일단 충북경찰청에서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방 높이나 폭 같은 것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고요. 현재 이제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 충북경찰청에서 꾸린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인재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홍수 경보가 발령이 네. 됐는데도 4시간 넘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인재 가능성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방 문제 역시도 이런 제방 붕괴를 뭐 최근에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주민들이 봐도 좀 위험해 보였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걸 왜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인재라고 판단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는 4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편 지하차도 참사 사망자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747 버스 기사 마지막 모습이 좀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분은 이제 버스 기사 이모 씨인데요. 네. 17일 오전 1시 25분쯤에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스에 물이 찬 순간 창문을 깨고 승객들을 먼저 탈출시키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이 씨의 동료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차 안에 있는 망치로 유리창을 깼다고 그러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으니 빨리 나가라고 했다. 라고 했고 또 노약자를 특히 먼저 탈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네티즌들이 이 씨 소속 운수회사 홈페이지까지 찾아가서 애도의 글을 또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런 버스 기사님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긴박했던 현장에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점 이번에 꼭 기억되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님 외에도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많은 생명을 또 구했던 분도 네. 계시니까요. 하여튼 이런 분들 때문에 생명을 또 살릴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사망한 또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어제 6박 8일간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이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집중 호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새벽 5시 5분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도착한 즉시 공군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회의실에서 구체적인 수해
피해를 보고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곧바로 집무실로 이동을 해서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국내 현안들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까지 직접 주재를 했고요. 그리고 중대본 회의를 마치자마자 공군 2호기를 타고 경상북도 예천군의 수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커졌는데 그래서 컨트롤타워 부재 이런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아마 이를 고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귀국 일정하고 맞물리다 예. 보니까 이후에 더욱 가쁜 행보를 윤 대통령이 소화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메시지도 좀 강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라는 네. 지시에 이어서 공무원들에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귀국의 시점이 또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좀 더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산사태로 큰 피해를 받은 감천면 마을인데요. 사실상 마을 전체가 토사에 휩쓸려서 무너지는 그리고 부서지는 모습인데 대통령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을 좀 위로를 했네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했나요? 네, 대통령도 현장을 살펴보고 저도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산들이 좀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백 톤의 바위가 굴러내려올 정도 이런 것은 저도 살면서 처음 봤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종자 수색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최대한 돕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경북도 경북이지만 충북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대통령 방문하지 않았는데요. 경북 예천을 먼저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인명 피해가 큰 오송 지하차도 현장은 왜 방문을 안 했느냐 네. 이런 질문을 취재진에게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천 방문으로 수해 현장 방문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후에도 수해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을 하면서 지하차도에도 방문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수색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었고 네. 또 경북 예천 같은 경우는 오송 쪽을 제외하면 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유로 예천을 첫 방문지로 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충청권의 수해 현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의원 등이 방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정부 또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특별 재난 지역 선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지금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연 재난이 일어난 네. 모든 지역이 다 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조사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인데 여기서의 이제 회의 그리고 중대본의 건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난지원금 피해 복구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유예 등의 여러 공공요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제 수해 확산에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공방 자체가 여야가 올스톱된 상황이고 현장에 갔습니다. 정치권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현재 수해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련한 예를 들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는 일단 멈춰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책임 공방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게 4대강 보해체라든지 개방의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서 이 인재가 발생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서는 또 책임 공방도 일정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 논란이 지금 좀 되고 있어요. 본인은 주말에 이제 포구 골프 친 게 뭐 자유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홍준표 시장이 골프 논란에 대해서 연이어서 좀 SNS에 포스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본인이 쓰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그 올렸다가 삭제된 글도 있었는데 남녀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공직자가 골프하고만 연결되면 벌떼같이 덤빈다. 이런 또 좀 어느 정도 강한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시민들하고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수혜를 복구하고 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칫하면 이제 시민들과 싸우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 정치인들이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